자, 1번 문제 풀어봅니다. 이제 그림 같은 PLC 시퀀스가 있다.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인데 PLC 프레임의 신호 흐름은 단방향이므로 시퀀스를 수정해야 된다. 자, 문제 도면을 바르게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얘는 지금 뭐냐면 자, 이거 지금 병렬로 얽혀 있잖아요. 요거를 갖다가 자, 직렬로 연결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다시 작성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봤을 때는 이렇게 가는 이제 신호가 하나가 있을 테고, 그죠? 출력을 하는 것이 1번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신호도 하나가 또 있을 것 같아. 2번이요. 자, 그럼 우선 1번하고 2번을 갖다 먼저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P000, 그렇죠? 그 다음에 P001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요놈 요거죠 순서대로.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자 P003, 그 다음에 자 P002, 그렇죠? 그리고 P001, 자 P001 이렇게 가는 게 자 이렇게 있을 것 같다. 자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어디로 가는 거? 세 번째 거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하나 또 있겠죠? 길 자체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자 P000, 그 다음에 P002, 그렇죠? P002, 그리고 여기는 P004 이렇게 가는 거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얘를 갖다 다 분리시켜서 그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는 거, 자 네 번째 게 있네요. 그 P003, P004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자 P003, 그 다음에 여기는 자 P004 해서 요거를 싹 묶어서 자 출력이 어떻게 됩니까? 자 P010이죠. P010.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이제 특별한 거 없는 거죠. 자 작성 가능하실 겁니다. 1번은 이렇게 작성하시면 된다. 신호가. 그래서 자 PLC 이제 관련된 번지 자 관련된 거를 정확하게 자 옮겨만 적어서 다시 그리시면 자 되죠. 그러니까 1번은 뭐 특별한 거 없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3로 스위치 4개를 사용한 3개소 전멸의 단선을 참가하여 복선도 완성하시오. 자, 보통 3개소 전멸하려면 3로 2개하고 4로 스위치 하나인데 요게 이제 4로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4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보기는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아울렛 박스가 있죠. 아울렛 박스에서 이제 전선을 자 접속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램프가 있어요. 램프가 있으면 전원이다 그러면 한쪽은 무조건 램프 쪽으로 하고 나머지 한쪽은 자 스위치를 갖다 거친다. 기억나시죠? 스위치를 갖다 거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스위치가 단지 이렇게 4개가 있을 뿐이에요. 스위치가 4개 있을 뿐이고 하나 있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 원리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편의상 전원이 여기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자 일단은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 요 램프하고 하나가 연결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이 램프 부분과 요게 이렇게 전원에서 자 접속이 되고, 어쨌든 이 반대쪽에서 전원의 반대쪽에 쭉 가서 자 쭉 가가지고 얘랑은 접속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스위치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스위치니까 어쨌든 여기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자 그렇지만 전원 쪽에서 나와서 얘랑 연결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어쨌든 간에,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기본 연결은 끝났어요. 전원에서 와서 등 거쳐가지고 여기 와서 어쨌든 여기랑 연결돼가지고 다시 이제 이렇게 자 전원 쪽하고 연결만 되면 된다. 그죠? 전선의 길이 길이니까 이런 아울렛 박스에서 접속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접속을 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이제 자 상호간에 연결선을 연결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요거, 자, 기구 배치가 여기서 이 아울렛 박스 가가지고 이제 내려가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를 갖다 거쳐서 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 전에 여기 이제 전성관이잖아요. 전성관을 통해서, 자, 가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어쨌든 간에 얘랑은 접속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놈도 와서 쭉 올라가가지고, 얘랑 또 접속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야지 여기가 이제 세 가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놈이 내려와서 이쪽하고 또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 가까운 쪽은 얘랑 접속하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은 요거랑 접속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일종의 연결선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에서는 이제 조금 색상을 다르게 해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돼 가지고 요거하고 요거 두 개 연결돼 있어. 삼로가 점프 해놨어요. 자, 점프 했으니까 어쨌든 연결된 거 아니야. 그러면 자, 연결선 거쳐야 되니까 자, 한쪽은 여기다 접속하고요. 그 다음에 자, 요 놈은 여기로 접속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일로 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왔어요. 요 놈도 이렇게 왔어. 자, 연결이 된 겁니다, 지금. 연결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놈하고 요거하고 연결하면 되잖아. 그죠? 여기서 자, 여기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은 자, 내려서 얘하고 연결시키면 되죠. 자, 그러면 다 연결되죠? 다 연결됩니다. 자, 거쳐가지고 여기 이렇게 거쳐서 스위치 거쳐가지고 여기 거쳐서 그 다음에 얘를 갖다 전환시키면 자, 그래야지 얘를 갖다 이렇게 전환시켜야 자, 그래야지 얘가 켜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내리고 그러면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해서 접목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맞춰서 자, 그려보시면 아마 이해가 자, 되실 겁니다. 자,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여기는 몇 가닥이에요? 자, 네 가닥이에요. 이제 4로 관련해서 3로 관련해서 세 가닥. 여기 세 가닥. 자, 여기 세 가닥. 여기 세 가닥. 그렇죠? 여기 둘. 그 다음에 전원 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결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 맞춰가지고서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자, 2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거예요. 문제 3번이에요. 삼상 삼선식 6.6kV로 수전하는 수용과의 수전점에서 변류비가 10대 5죠. CT 2대와 PT비가 6600대 112. 자, PT 2대를 사용하여 CT 및 PT 2차 측에서 측정한 전력이 300W이었다면 수전 전력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 말하는 수전 전력은 자, 어떻게 구해요? 측정한 전력이 되겠죠. 그 측정한 전력 곱하기 CTB 곱하기 PTB를 곱해줘야지만 자, 뭘 구할 수 있다? 수전 전력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수전 전력은 측정한 전력이 300W고 CTB가 지금 100대 5가 될 것이며 PTB는 6600대 110이 돼야 되겠죠. 자, 이걸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단위가 킬로와트로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10에 마이너스 3승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보니까 얼마나 나와요? 360킬로와트가 이게 뭐가 되더라? 요 자체가 수전 전력이 되더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번 문제 가볍게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 문제예요. 문제 4번입니다. 자, 유입 변압기와 비교한 몰드 변압기의 장점 5가지 쓰시오. 우리 몰드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건식 변압기의 가장 대표적인 변압기가 되겠죠. 자, 요즘에는 그 절원 성능이 또 좀 더 좋은 아몰포스 변압기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와가지고 이 몰드 변압기와 비교를 또 많이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유입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절연유, 기름이 들어가 있고 이 몰드 변압기는 절연유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건식 변압기다. 그래서 우리가 수변전 설비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수변전소에서 자, 특징이 뭐냐? 자기 소화성이 우수하고 자기 소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난연성이라는 얘기예요. 불에 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난연성이 우수하므로 화재 염려가 없다. 소형 경량화할 수 있다. 맞죠? 왜 소형 경량화할 수 있습니까? 절연유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컴팩트하게 우리가 변압기를 제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절연류가 들어가 있지 않고 난연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전력 손실이 감속이 된다. 그 다음에 코로나 특성 및 임펄스의 강도가 굉장히 높다. 서지에 좀 약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좀 있는데, 자, 그 임펄스 강도가 좀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습기, 가스, 염분 등, 자, 염분 및 소선 등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전하다. 그 외적으로 보게 되면 절연류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보수 점검이 굉장히 용이할 것이며, 자, 저진동 및 저소음 기기이고 단시간 과부하 내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몰드 변압기에 대한 특징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해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문제 5번입니다. 자, 과도적인 과전압을 제한하고 서지 전류를 분류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서지 보호 장치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그 기능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하여 쓰시오라고 했어요. 우리가 서지 보호 제어 장치다라고 하는 것은 전압 스위치형 서지 보호 장치가 있고요. 전압 제한형 서지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자, 전압 스위치형과 전압 제한형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복합형 서지 보호 장치도 존재한다. 그래서 기능에 따라서는 전압 스위치형 서지 보호 장치와 전압 제한형, 전압 스위치와 전압 제한형이 포함이 되어 있는 복합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구조에 따라서는 1포트 서지 보호 장치가 있고 2포트 서지 보호 장치가 있다. 포트라고 하는 것은 단자예요. 두 개의 단자를 우리는 하나의 포트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1포트다라고 하는 것은 서지 보호 장치가 있으면 단자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자, 만약에 2포트짜리다 그러면 단자가 이렇게 4개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이게 2포트 서지 보호 장치가 되지 않겠냐. 그럼 서지 보호 장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개폐 서지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축소형 필회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지 보호 장치.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기능에 따라, 구조에 따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것만 파악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문제 6번입니다. 자, 중성점 접지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송전 계통에서의 중성점 접지 방식 4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우리는 중성점 접지를 왜 하냐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3상이에요. 3상에 자, 여기가 L1, L2, L3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대지예요. 대지. 평상시에는 3상에 전격 전류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3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일선 지락 사고가 발생이 된 거예요. 자, 일선 지락 사고가 발생이 되게 되면 여기에 지락 전류가 굉장히 큰 지락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 L3는 뭐가 되는 거고? 사고상이 되고요. L2와 L1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건전사항이라고 합니다. 건전사항. 자, 그러면 자, L3에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락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자, L3는 뭐가 돼요? 0V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 전압들이 이제 L1과 L2를 통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건전상의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갑니다. 그래서 중성점 접지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선 지락 사고 시에 자, 건전상에 자, 전위가 어때요?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중성점이라고 하는데 이 중성점을 자, 대지에다 접지를 시켜요. 그러면 이 중성선이 가지고 있는 중성점 임피던스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중성점에 접지를 하니까 일선 지락 사고 시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어떻게 돼요? 억제가 되더라 얘가. 이게 중성점 접지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 중성점 임피던스가 0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 중성점의 직접 접지 방식이다라고 하고, 그 중성점의 임피던스가 무한대다라고 했을 때는 이걸 우리는 비접지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비접지. 그 다음에 중성점의 임피던스가 저항과 같다라고 했을 때는 이걸 우리는 저항 접지다라고 하고요. 중성점의 임피던스가 리액턴스와 같다. 우리는 이걸 소호 리액터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성점의 접지 방식 네 가지는 직접, 비접지, 저항, 소리액터 접지 방식이 존재한다. 만약에 중성점 접지의 목적을 쓰시오라고 한다면 일선 지락 사고 시에 건전상의 전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쓰는 거다. 자, 유효 접지는 일선 지락 사고 시 건전상의 전압 상승이 상규 대지 전압의 몇 배를 넘지 않도록 접지 임피던스를 조절해서 접지해야 되는지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유효 접지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직접 접지예요. 직접 접지. 직접 접지는 임피던스가 제로입니다. 지락줄과 최대줄과 흐르기 때문에 자 직접 접지를 하다 보면 건전상의 전위 상승을 우리가 억제시킬 수 있어요.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몇 배요? 1.3배 이하. 1.3배 이하를 넘지 않도록 한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유효 접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효 접지의 접지 방법은 자 접지 배수의 1.3배를 넘지 않도록 접지 임피던스를 조절하는 걸 우리는 유효 접지고 그 유효 접지의 가장 대표적인 게 직접 접지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문제 7번이에요. 도면은 어느 수용가의 수전 설비의 결선도이다. 자, 이 결선도를 보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달로기가 있고요. 복선도가 되겠죠. GCT가 있는 걸 봐서는 지락 계정기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자, 유입 차단기가 이제 존재하겠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 1차 측에 변압기, 2차 측에 변압기가 있는데 1차 측에 이 부분은 삼상 변압기가 될 것이고 자, 6300V짜리를 자, 단상 변압기를 몇 대를 지금 이용한 거예요? 세 대를 가지고 델타 결선을 한 거예요. 여기는 지금 Y 결선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V 결선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GCT의 명칭과 역할은 했어요. 우리 GCT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걸 우리는 영상 변류기라고 하고 그 영상 변류기의 목적은 뭘 하기 위한 거다? 영상 전류를 검출하기 위한 게 목적이다. 자, 그 다음에 도면에서 자, 도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게 뭐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요 부분에 대한 요 부분을 우리는 이걸 뭐라고요? VS. 자, VS다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전압계형 전환개폐기라고 하죠. 전압계형 전환개폐기. 한 대의 전압계로 3상의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개폐기이다. 자, 세 번째. 야, 요 표시는 뭐냐? 우리는 이걸 AS다라고요. 전류계형 전환개폐기. 한 대의 전류계로 3상의 어떤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게 전류계형 전환개폐기이다. 자, 4번 6300V에 3150V의 단상 변압기 세대의 2차 측 결선이 잘못되어 있다. 이 부분을 올바르게 고쳐서 그리시오라고 했어요. 보니까 여기는 지금 델타 결선인데 2차는 Y 결선이에요. Y 결선은 성이 상보다는 루트 3배가 큽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2차 측이 3150이에요. 근데 유도 전동기는 똑같이 3000, 거의 대략 똑같은 전압을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측에는 어떤 결선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델타 결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게 되면 제가 여기 2차 측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여기 2차 측도 어떤 결선이 돼야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델타 결선이 돼야 된다. 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상의 한 선이 자, 3상의 한 선이 3상의 한 선이 자, 이렇게 쓰여지면 되겠죠. 자, 이해되시겠죠?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델타 결선이 돼야 된다. 델타 결선이. 도면에서 TC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라고 했어요. 그럼 다섯 번째, TC는 우리 이걸 뭐라고 합니까? 트립 코일이다 라고 하죠. 트립 코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 7번을 풀어봤습니다. 문제 7번을. 자, 8번 문제 옵니다. 다음 각 항목을 측정하는데 가장 알맞은 계측기 또는 측정 방법을 쓰시오. 변압기 절연장, 그 다음에 절연재료의 고유장, 이런 것들은 절연장계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검육의 내부장은 이제 휘턴 브릿지, 그렇죠? 전해액의 저항은 콜라시 브릿지. 자, 배전선의 전류는 이제 후콘 메타. 자, 그거 갖다가 측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절연장계, 휘턴 브릿지, 콜라시 브릿지, 후콘 메타. 그 다음에 절연장계. 또 요거 쓰실 때 그냥 후컴에다 이렇게 쓰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냥 현장 용어를 막 쓰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예, 후콘 메타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9번이에요. 그림은 배전반에서 계측을 하기 위한 계기용 변성기이다. 아래 그림을 보고 명칭, 약호, 심벌, 역할에 대해서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1번이에요. 자,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교재 그림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뭐라고 하냐? 우리는 변류기라고 합니다. 계기용 변류기가 되겠죠. 계기용 변류기이고 약호는 우리가 CT라고 해요. 그래서 심볼로는 저희가 이렇게 그리죠. 심볼로는 자 역할은 대전류를 자 소전류로 자 변성시켜주는 역할로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2차 측의 전류는 항상 몇 암페어로 5암페어로서 일정하다. 자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이 그림은 자, 계기용 변압기예요. 계기용 변압기가 됩니다. 계기용 변압기를 우리는 PT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우리가 이렇게 산 모양으로서 그리죠. 그래서 자 심벌을 그렸고 자 역할로는 어떤 역할을 하냐? 높은 전압, 고전압을 자 저전압으로 변성을 시켜요. 그래서 상전압 기준 2차 측은 상전압 기준 얼마다? 110V로서 정해져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9번까지 풀어봤어요. PT와 CT에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자, 10번 문제를 봅니다. 단상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 3가지만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 자, 자주 출제가 되는 자, 그런 부분인데요. 자, 첫 번째가 극성이 일치할 것 이겠어요. 극성은 우리가 쓰는 것이 감극성이 되는 거죠. 감극성이 된다. 자, 두 번째, 전격 전압 권수비 같아라. 세 번째는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을 것. 네 번째, 저항과 누설 렉튼비가 같을 것.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3가지 쓰시면 되는데, 자, 물론 4가지 다 쓰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게 다를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자, 그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극성이 달라지면은 이제 뭐가 되느냐? 큰 순환 전류에 의해서 자, 권선이 소선이 됩니다. 자, 코일이 끊어져요. 그 다음에 전압 권수비 같아야 되는데 얘가 달라지면은 순환 전류가 흘러서 여기에 권선이 가열된다. 또는 순환 전류가 흘러서 권선이 가열된다. 자, 요게 같아야 되는데 요게 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 부하 분담이 불균형이 생기죠. 자, 불균형이 발생이 된다. 네 번째, 요게 달라지면은 각 변압기 전류에 위상차로 동선이 커진다. 자, 동선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조건을 맞춰서 병렬 운전을 해야 된다. 좀 까다롭죠? 그래서 안 하는 거죠, 잘. 어쨌든 병렬 조건은 자, 이렇게 구성이 자, 되어 있습니다. 네, 극성이 같아야 된다. 전압 권수비 같아야 된다. 퍼센트 임대가 같아야 된다. 내부 저항과 누설 립시 같아야 된다. 자, 이런 부분도 좀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고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 11번입니다. 그림은 인입변대에 22.9kV 수전 설비를 설치하여 380V, 220V를 사용하고자 한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보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삼상 4선식에 22,900이에요. 한전선로부터 22,900의 전압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인터럽터 스위치에 지금 전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 퓨즈가 있죠. 그 다음에 피레기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어요? MOF가 있어요.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따져 보니까 여기에는 최대 수요 전력 양계가 있고 무효 전력 양계가 존재하죠. 그 다음에 COS가 존재할 것이고 피레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피레기가 무슨 결선이 되어 있어요? 델타 결선이 지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어요.
자, DM 및 VAR의 명칭을 쓰시오. DM은 최대 수요 전력 양계, VAR은 무효 전력 양계가 될 것이고 필요기의 수량은 몇 개이며 전격 전압은 몇 킬로볼트입니까? 라고 했어요. 필요기의 수량은 몇 대가 돼요? 3대가 필요하겠죠. 3상 4선식이니까 필요기는 3대가 필요할 것이고 전격은 18킬로볼트가 된다. 왜? 전격 전압이 2to9이에요. 2to9에 대한 필요기의 전격 전압은 배전 솔로에서는 18kV가 되겠죠. 그래서 18kV가 된다. 22.9kV Y 계통에 사용하는 것은 주로 어떤 케이블이 사용됩니까? 어떤 케이블 사용됩니까? CN, 자 CV, 자 W형의 수밀형 케이블이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어진 도면을 단선도로 그리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도면을 단선도로 그려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한전 선로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는 22,900V로 자 3상 4선식 라인이 될 것이고 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인터럽터 스위치가 존재할 것이며 인터럽터 스위치는 25kV에 500A짜리의 인터럽터 스위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보호 범위를 좀 더 넓히기 위해서 파워 퓨즈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 파워 퓨즈는 25.8kV고 자, 암페어 프레임 전류가 200A 프레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어디에 있어요? MOF에 연결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는 DM 최대 수요 전력 양계 그 다음에 무효 전력 양계가 있고 파워 퓨즈와 전력 수급용 개경 변성기 사이에 필요기가 존재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필요기가 이렇게 존재한다 해서 18kV짜리가 이렇게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OS가 존재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생긴 COS가 얼마요? 25.8kV의 암페어 프레임이 100A 프레임짜리가 그 다음에 여기 변압기가 이렇게 있는 선로가 된다. 자 여기는 뭐가 있어요? 델타 자 델타 결선이 델타 Y 결선이 돼야 되겠죠. 3상 4선식이니까 Y 결선이 외암에 접지를 해야 되고 변압기 중성선에 접지해야 되고 Y 결선에 접지를 이렇게 해 보시면 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선도까지 그려봤습니다. 자,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접점 회로도를 보고 MC, RL, GL의 논리식을 각각 쓰시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간단한 그런 회로인데 일단 푸시 버튼 누르게 되면 쭉 내려가서 MC가 여져되고 자규이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회로 되면서 RL 램프가 점동되고 이건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GL은 소등되는 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전제는 자, 이 부분에 전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전원이 들어가면 바로 점등되는 게 이 GL 램프죠. 그래서 보통 GL 램프는 전원 표시 또는 정지 표시. 그 다음에 RL 램프는 운전 표시 또는 기동 표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논리식을 쓰려면 이 아래쪽에 있는 게 출력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위쪽은 입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출력 MC는 얘하고 병렬이죠. 그러니까 PB1 플러스 MC에다가 그다음 요놈하고는 이제 직렬로 연결됐으니까 자 PB2에 받아 그죠? 그러면 MC 자 되고요. 그다음에 RL은 MC죠. 자 GL은 어떻습니까? MC의 자 비접점이 되죠. 자 이렇게 표현했다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RL은 MC, GL은 MC 바. 자 그다음 MC는 PB1 플러스 MC에다가 PB2 받아.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2번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문제니까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어떤 발전소의 발전기가 13.2kV 용량 93,000kVA 퍼센트 임피던스가 95%일 때 자 임피던스는 얼마냐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그럼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가 되겠죠. 여기서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자 10V 자승의 자 PGS 요 자체가 퍼센트예요. 요 자체가 퍼센트. 요 공식 쓰게 되면 그래서
자, P는 이제 용량인데 발전 용량이 되겠죠. 자, kVA가 기본 단위고요. 그 다음에 V는 이제 전압이 됩니다. 전압인데 이것도 기본 단위는 킬로볼트 단위가 돼요. 자,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킬로볼트가 기본 단위다. 그 다음에 자, GS는 동기 임피던스가 되죠. 자, 단위가 ohm이에요. 요거. 그 다음에 만약에 얘를 자, V 자승에 자, P의 GS 곱하기 100이다. 요것도 퍼센트 나오거든요. 자, 요걸 썼을 때 자, P의 단위는 이제 VA가 되고요. 여기 전압의 단위는 볼트가 돼요. 요거만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자, 이걸로 하든 요걸로 하든 상관이 없는데 계산할 때는 얘가 편리하니까 요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본 게 요 임피던스 GS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자, GS에 대해 정리하면 자, 어떻게 되겠어요? 자, P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퍼센트 GS에다가 자, 10V 자승되네요. 자, P 값은 여기 93,000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 얘가 95가 들어가야 돼요. 자, 이거 넣을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0.9 넣으시면 안 돼요. 95%. 그 다음에 10에다가 전압은 13.2의 자,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 계산하시면 자, 원하는 답이 나옵니다. 그게 얼마가 되느냐를 살펴보니까 자, 1.78이 나오는군요. 1.78 ohm이 된다. 자, 이런 것도 나오시면 틀리면 안 돼요. 자, 문제 나왔을 때 틀리면 안 된다. 자, 그러니까 기본식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맞출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자, 틀릴 일은 없죠. 자, 정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이에요. 14번 보시게 되면 수전실 등의 시설과 관련하여 변압기 배전반 등 수전 설비는 보수 점검에 필요한 공간 및 방화상 유효한 공간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요 부분이 유지해야 할 거리를 정하고 있다. 다음 표에 기기별 최소 유지 거리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보니까 특별 고압이나 자, 저압의 배전반인데 그 배전반의 앞면 또는 조작 계층면에서는 최소 이격거리를 얼마로 지금 이격을 시키라는 얘기냐면 특고압에 대해서는 1.7m, 자, 앞면이나 조작 측면에서는 1.7m 이격거리를 띄우고 저압 배전반에서는 1.5m 정도의 이격거리를 띄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뒷면 또는 점검면에 대해서는 자, 특별고압 배전반은 0.8m, 저압반은 자, 0.6m 이격거리를 띄우라는 얘기고, 자, 열 상호간 점검하는 면에 대해서는 자, 특별고압 배전반은 1.4m 이격거리를 띄우고 배전반은 1.2m 이격거리를 띄우라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은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암기를 필히 하셔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15번입니다. 부하가 유도 전동기이고 기동 용량 2000kVA, 기동 시 전압가는 20%이고 발전기의 과도 리액턴트가 25%이다. 전동기를 운전할 수 있는 자가 발전기 최소 용량은 얼마냐? 자, 이게 자가 발전기 용량을 산출하는 건데요. 자, 요거는 이제 수식이 발전기 용량 산출하는 공식이 바뀌어 가지고 실제로는 이제 요 공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자, 이 공식을 쓰진 않아요. 그래서 자, 요게 이제 18년도 나왔던 유형이다 보니까 자, 요때 당시는 요 이제 공식을 썼는데 자, 지금은 이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교재에 있으니까 자, 그냥 예전 거 맞춰 가지고 이제 풀어 드리는데 자, 발전기 용량은 이제 최근에 바뀐 그 발전기 용량 산출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전압가는 20%니까 0.2분의 1 마이너스 1에다가 자, 곱하기 과도 리액턴트가 25%. 기동 용량이 얼마요? 2000이 되겠죠. 자, 요거를 갖다 계산하면 2000kVA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 값이 이제 그대로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요런 이제 스타일은 출제되지 않고 자, 이거 외에 다른
자,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자, 바뀐 계산제 공식으로 자,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안 맞으니까. 자, 그렇게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16번이에요. 문제 16번. 그림은 어느 공장의 일부하 곡선이다. 이 공장에서의 일부하율은 자,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우선은 일부하율은 어떻게 구해요? 평균 전력에 대한 그 최대 전력의 백분율 값으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때 평균 전력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 전력량이라고 하는 것을 구해 보시면 되겠죠. 킬로와트 아워가 돼서 자, 보시게 되면 150kW가 있어요. 150kW에 4시간. 자, 플러스 250kW죠. 250kW 곱하기 4시간. 그다음에 여기는 400kW가 되겠네요. 400kW에 4시간 플러스 자, 여기는 500kW가 되겠죠. 500kW 곱하기 8시간. 그다음에 자, 150kW 곱하기 4시간. 그러면 전체 자, 얼마에 계산을 지금 못 해봤는데 이 세모에 킬로와트 아워가 나온답니다. 그러면 평균 전력 구할 수 있겠죠. 자, 평균 전력은 자, 이 사용 전력량 방금 구한 이 사용 전력량을 24시간으로 나눠주시면 요 세모의 킬로와트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일부하율은 자, 평균 전력은 세모의 킬로와트고 자, 최대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500kW가 되니 거기에 백분율값. 그래서 계산기를 눌러보면 얼마가 됩니까? 65% 정도가 된다더라. 일부하율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16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일부하율이라고 하는 이 공식을 모른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풀 수가 없겠죠.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16번 문제 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